여러분 안녕하세요.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2 진행의 정재입니다. 전국의 장맛비에 한낮 기온이 30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그동안 우리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이 폭염도 한층 꺾인 듯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요. 그동안 우리의 우려감을 키우던 그런 요인들이 한층 꺾인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협합의 안도감과 이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의 이행을 보류했다라는 소식 등이 증시 상승에 힘을 더하면서 코스피는 어느덧 2160선 위로 올라왔고 코스닥은 760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또 시장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을 둔 치료제나 진단키트 관련 모멘텀을 둔 종목들이 대거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휴마시스, 진매트릭스, 그리고 또 랩지노믹스, 바이오톡스텍과 같은 종목들이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내일의 핫하게 떠오르게 될 이슈 미리미리 챙겨봐야겠죠? 이 물음에 답해주실 두 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정답을 맞춰보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아이디어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문자번호 1899에 2163번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문가 이름과 함께 종목명, 정답을 같이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번호 1899에 2163번으로 이 종목의 정답 보내주시면 알짜 종목 알아가는 것은 물론 히든스탁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 VIP 체험권 받고 전문가와의 특별하고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할게요.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2.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합니다. 고박사 전문가 그리고 신사임당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증시가 또 양시장 모두 힘을 내면서 올라가 줬습니다. 좋아 보이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이 기관의 매수세가 좀 대거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고박사 전문가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오늘 또 장이 좀 좋았어요. 오늘 또 비가 또 이렇게 주룩주룩 내리고 있고 시장도 좋고 네.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 오늘 같은 날 또 술 한잔 하고 계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좀 기분 좋게 술 드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평일에는 그 컨디션 관리나 건강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다음 날에 또 중요한 또 판단이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건강 관리, 컨디션 관리 잘 못하면 미스 판단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평일에는 컨디션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두드러지게 들어와주는 모습이어서 좀 기분 좋은 시장이 아니었나 싶어요. 오늘 뭐 양시장 굉장히 좋았어요.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더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를 필두로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좀 나와주는 모습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거래소 시장이 굉장히 좀 큰 상승을 좀 보여줬고 특히나 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남북경협된 관련된 상승도 많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이제 빅텍 같은 이제 방산주 대표적인 빅텍이 좀 많이 하락을 나와줬는데 우리 투자자분들께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시장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하루에도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 개의 종목들이 급등이 좀 나와줘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시장이 안 좋을 때도 급등이 좀 나와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급등주를 항상 그러니까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급등주가 나와주는데 급등주를 항상 따라 사시면 우리 투자자분들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항상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저런 급등주를 미리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한 최근 들어서 이제 눌림목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좀 많이 해드리고 선취미하는 전략으로 종목 추천을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우리 투자자분들도 그런 식의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언제든지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고 지금 시장이 상한가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옵니다. 오늘 상한가가 좀 14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 지금 기분도 좋고 돈도 많이 벌고 굉장히 좀 기분 좋은 그 시장이지만 항상 이럴 때일수록 더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현명한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오늘 1시간 전략 잘 챙겨보시면서 현명한 투자자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신사임당 전문가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코로나19에 따른 반사의 기대감 등 바이오 종목들의 큰 시세가 자꾸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좀 한번 털어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이제 여전히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군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좀 강조를 드리는 게 이 바닥 대비 이제 최소 100% 그리고 이제 200~300% 이제 호재로서 움직였던 종목군들은 조심하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점에서 이 급락이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공포 심리를 유발을 했고 이 알테오젠을 필두로 뭐 앱클론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이제 같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유 없이 올라가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워낙 제약바이오가 돌아가면서 순환매로 상승하기 때문에 뭐로 올라가는지 잘 모르면서 일단은 매수하고 일단 뭐 호재가 나왔을 때 뭐 추가 매수해서 이 고점에서 굉장히 이제 손실을 확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 방산주가 상승을 하면서 증시가 빠지는 모습을 보셨던 이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 방산주도 이제 또 고점에서 매수하셔가지고 뭐 어제 이제 저녁까지만 해도 이 북한에 대한 그런 이슈가 이제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제 이제 뭐 대통령의 발언, 그다음에 오늘 이 대남 확성기를 철거한다, 뭐 이런 이제 북한의 진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면서 또 오늘 이제 또 시장이 또 이제 분위기가 바뀌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철도주라든지 이제 이 경협주가 이제 강한 상승세가 나와줬는데 일단 저는 이 경협주가 다시 한번 살아나려면 이렇게 짜잘하게 이 그 빠진 만큼 회복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이 전고점 돌파하는 구간에서 좀 방향성을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코로나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여전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증시가 흔들릴 때 이런 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그런 이제 확대 그런 이슈로 이제 미국장이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한번 번복하는 흐름. 그다음에 코로나 확산에 대한 이런 경기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증시에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이 뭐라고 할까요? 이런 재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야 하는 그런 이제 주가의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 시즌이 도래하면서 이 대규모의 유동성을 풀었는데 과연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미증시의 방향성을 가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이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사실 제약바이오 중에서 실적이 좋은데 왜 안 가라고 생각했던 종목군들이 이제서야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특징으로 봤을 때 이제 반도체주들도 이 실적을 수반하는 혹은 이제 수반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오늘장의 급등 시세가 나와주는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정책 이슈, 그다음에 추경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육성 정책과 더불어서 이런 실적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도 이제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증시가 하락할 것 같아서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의 판도가 바뀐다면은 이 주도 테마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바닥권에서 혹은 이런 이슈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니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할 중요한 말씀들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전략까지 여러분들이 채널 끝까지 고정하시면서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 계좌의 히든카드가 되어줄 0.1%의 전략 챙기로 출발하겠습니다. 히든스탁 더블 매치 시즌 2. 더블 매치의 더블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 개인전과 팀전이 함께 이뤄지는 더블 매치. 둘, 팀 수익률을 2배로 챙겨갈 수 있는 히든 종목. 수익률 더블, 재미는 너 더블. 히든스탁 더블 매치 시즌 2. 어떤 대결인지 살펴볼까요? 가장 중요한 개인전은 2개월 동안 각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최종 우승자가 결정되고요. 팀 대결은 주간 단위로 총 8번의 승부를 겨루고 이긴 팀은 매주 금요일 팀 히든 종목을 추가로 편입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팀의 운명을 가릴 팀 히든 종목은 승리팀 2명이 공동으로 제시하는 승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팀원 각자의 포트폴리오에 동시에 편입되니까 팀 수익률 기준으로 수익도 2배, 손실도 2배가 되겠죠. 나의 우승과 팀의 승리 모두를 쟁취할 주인공은 누구? 히든스탁 더블 매치 시즌 2.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팀전과 개인전이 함께 이뤄지는 치열한 수익률 대결이 이 시간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전 수익률 살펴보고 왔는데요. 와, 4인의 전문가들의 모두 수익률이 한층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결승선을 앞두고 특히나 요즘 제시하는 종목들의 전략이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인데 어서 종목들 짚어보죠. 먼저 고박사 전문가님, 와, 오늘 카이노스메드가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네. 계속 가는 것인지 원래 좀 챙겨가는 전략 좀 구사하고 계시잖아요. 네. 현재 38%대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매도를 했으면 50% 정도 좀 나왔을 텐데 네. 매도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요? 목표가를 좀 상향을 시켰습니다. 더 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마 지금 이 종목을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첫 목표가를 원래 6,000원대로 잡아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좀 보신 분들은 좀 축하드린다 좀 말씀드리겠고, 뭐 지금부터는 저는 이제 오늘 또 최대 거래량이 좀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전고점의 물량을 좀 소화해주는 모습이 좀 나와줬다고 봐요.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전 고점에 그 최대 거래량을 돌파했던 최대 거래량을 보여주면서 직전 고점 물량을 소화했던 그 거래량보다 오늘 더 많이 나와줬어요. 사실 오늘 장중에 29%대, 그러니까 약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좀 밀리면서 좀 아쉬운 모습을 좀 보여줬지만 이 종목은 뭐 상한가를 굳이 가지 않더라 하더라도 지금도 큰 수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도 좀 나와줄 것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10,000원에서 한호가 뺐거든요. 10,000원에서 한호가 뺐습니다. 그래서 삼천리 자전거도 그 한호가 부족해서 목표가를 못 가가지고 그래서 한호가를 좀 빼봤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항상 이런 자리에 눌림목을 좀 공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급등 거래량 이후에 이렇게 좀 밀리죠. 밀리더라도 매물 출회가 안 나오는 그런 자리. 만약 여기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주가가 같이 밀려줬으면 매물출인데요. 지금은 물량을 보호하고 있고 추가적인 오히려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입점 물량을 다시 한번 소화해주는 흐름이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10,000원에서 한호가 뺀 9,995원으로 좀 설정을 해드렸거든요. 우리 투자자분들 목표가까지 잘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린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카이노스 매드 이 종목에 대해서 목표가 상향 조정하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여쭤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이렇게 첫 급등 거래량 이후 눌림목 그 자리에서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아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NCN이 현재 그 위치가 아닌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NCN은 그 6월 17일 급등 나왔을 때 좀 팔 걸 후회하고 있긴 해요. 왜냐면은 후회하고 계세요? 조금 한 20%좀 수익을 좀 더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 지금 좀 빠져가지고 근데 이 종목도 크게 걱정은 없어요. 왜냐하면 6월 17일 날 급등이 나와줬을 때 당시에 이슈가 붙었던 게 코로나 관련된 이제 이슈가 나와주면서 이제 장중에 급등이 나와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좀 주가가 눌리긴 했지만 전고점 라인대를 지지받아주면서 다시 한번 거래량 없이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N자형 파동으로서 전고점을 지지받고 다시 한번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지지까지 만들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상승 기대되는 구간이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 좀 다음 종목도 짚어볼까요? 6월 들어서는 계속해서 이제 보유 전략을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중에서 이번에는 KSP 짚어보도록 하죠. KSP는 어떤 상황인가요? 종목이 빠져가지고 보유하고 있고요. 빨리 안 가가지고요.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네. 걱정할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KSP 같은 경우도 같은 기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대 거래량 이후에 지금 눌림목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은 잘 안 되거든요. 이번에 사실은 그 리스크가 좀 나와줬을 때 모든 종목들이 거의 다 개파락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도 이제 그 매도를 할까 하다가 우리 투자자분들도 보유하고 계실 텐데 매도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사전에 좀 말씀드리고 보유 중인데 이번 시즌에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종목 또한 굉장히 큰 수익을 줄지 않을까. 지금 저항선은 이제 60주선을 지금 저항을 맞으면서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굳이 뭐 이번 달 안에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월봉상 바닥권 최대 거래량 이 거래량은 언제 상방으로 터져도 터진다는 것을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번 보유하시면서 고 박사 얘기했던 게 이런 흐름이었구나 라는 것까지 한번 배워가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 걱정하지 않고 홀딩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SP 역시 걱정하지 말고 보유하셔도 괜찮다라고 흐름 짚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좀 수익률이 마이너스 나고 있는 걱정이 되실 만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리뷰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 더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파워넷 알아볼까요? 파워넷이 사실 갈 자리에서 못 갔고 시장 악재 나와주면서 같이 나와줬는데 네. 요즘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악재 이후에 6월 16일부터의 주가 흐름을 좀 잘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주가를 일단은 첫 상한가를 지지받아 주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외국인들이 갑자기 이제 순매수대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좀 빠져주는 구간 이후에 외국인들이 바닥 구간이죠. 지금 주가가 지금 바닥 구간 아니겠습니까? 첫 상한가를 기록했던 그 바닥 구간인데 계속 외국인들이 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과 외국인들의 손바뀜이 일어나주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이 종목을 지금 보유하고 계시면 손실이시죠? 손실이신데 팔지 않고 조금 버텨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지금 뭐 주봉상 흐름도 나쁘지 않고 최대 거래량 이후에 조정이 좀 깊게 나와주고 있지만 이 종목도 반등이 좀 세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거든요. 특히나 이 종목을 제가 처음에 소개드릴 때 가장 중요하게 봤던 이 대목은 이 월봉상이거든요. 이 월봉상 흐름을 보면 이번 달은 통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다음 달에 다시 한번 상방으로 크게 급등을 좀 시킬 수도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 그러한 좀 자리에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 좀 속상하시겠지만은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꼭 다음 달까지라도 들고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원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신사임당 전문가의 종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임당 전문가님, 앱클론이 무려 94%대의 수익률 기록하면서 오늘 수익률 챙겨가셨습니다. 먼저 앱클론부터 짚어주시죠. 원래 목표가까지 이제 가지고 가는 전략에서 저번 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이 고점에서 움직인 뭐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의 수급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장에 이제 기관들의 미약하지만 이제 이 매도세가 나와줬습니다. 이건 이제 저는 알테오젠의 영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이제 역대 2위급의 이제 4조 7천억 가량의 그런 이제 기술 수출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점에서의 그런 이제 상승에 대한 부담감으로써 매물이 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섹터, 뭐 항체 치료제, 면역 항암제, 이중항체 관련된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외인 기관들의 이제 양매도가 살짝 나와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뭐 저에게 한 달의 기간이 더 있었다면 저는 홀딩을 했을 수도 있는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9만 원대에서의 움직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간대에서 이제 물량을 소화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일단 지금 일봉상의 움직임을 봤을 때 오늘 5선을 지켜주면 홀딩을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1차적으로 8만 원, 여기까지 이탈하면 7만 원까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 기술적인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제 부득이하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이제 제약 바이오가 끝난 게 아니라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텀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시간에 이런 한정적인 부분으로 이제 주식을 보다 보니까 이런 매도 사인이 나오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앱클론 어차피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가지고 오신 분들은 90% 이상의 수익을 내셨기 때문에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또 후속주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너무 서운해하시지 마셔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앱클론 무려 94%대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른 제2의 앱클론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 새 전략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오늘 신사임당 전문가의 전략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 여쭤보도록 하죠. 옴니텔도 오늘 챙겨가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옴니텔 무려 56%대의 수익률 기록했는데 이게 또 가상화폐 관련한 모멘텀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왜 올랐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사실 이제 옴니텔이 과거에 이 가상화폐로 엮였었던 부분은 이 그 가상화폐 거래소, 이 비트코인 거래소에 이런 지분 투자 관련된 이슈가 나와주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빗썸이 이 IPO를 추진을 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비덴트, 옴니텔, 우리기술투자, SCI 등 이런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그다음에 이 다음 달에 이런 추경 이슈와 그다음 육성정책 발표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이제 세금 정책 부분들도 이제 언급이 되는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 가상화폐, 이 비트코인을 사실은 이 화폐라든지 이런 자산으로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었는데 이 세금 부과에 관련된 그런 이제 가이드라인이 다음 달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빗썸 IPO를 떠나서 이런 세금이 부과가 되면 일단 자산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에서 일단 1차적으로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은행을 통해서 이 거래를 재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줄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는 이제 남은 재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자리만 보면 매도한 자리가 너무 아깝습니다. 이 종목 이제 주봉을 보시게 되면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냐면 이미 이제 120선대 이제 강하게 돌파해주고 50, 20, 60선 그 다음에 이 120선까지 이제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정배열화 들어가면서 대시세가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이제 월봉상 이 60선과 이 120선대 이 구간대를 저항을 받으면 몇 주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강하게 조정을 받으면 15%, 짧게 받으면 한 5% 정도를 예상을 하는 거를 예상이 됩니다. 이제 그런 계산이 섰고 사실 지금 구간에서 3,000원이 아니라 4,000원, 5,000원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전에 이제 앱클론을 매도한 이유와 유사하게 저에게는 이제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종목군들을 좀 정리를 해나가면서 새로운 포트를 좀 편입을 하는 그런 이제 전략으로 전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하게 매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주봉으로 봤을 때에도 뭐 이 3,000원대까지는 이 물량 소화하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7월, 8월까지 제가 방금 전에 언급했던 그런 이슈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신다면은 가지고 가셔도 된다. 허나 이 종목이 조정을 받게 된다면
2,200원대까지 조정을 받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가져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옴니텔 무려 56%대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수익 챙겨가십니다. 자, 다음 종목 좀 여쭤볼게요.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케어랩스라는 종목인데요. 현재 케어랩스가 무려 31%대의 수익률 키워가고 있는 중이고요. 보니까 외국인의 매수세가 연이어서 5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네요.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이것도 그 디지털 뉴딜 그리고 원격 의료 그런 이제 관련된 섹터로서 수혜를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연이은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바비토, 일본 닥터가 143만 뷰를 돌파를 했다. 그 다음에 다음 달에 있을 그런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런 의사협회, 의료협회와 이런 좀 의논을 통해서 이런 원격 의료 쪽으로 이제 계속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겠다. 이런 얘기들과 이제 더불어서 이제 코로나 마스크 이런 스캐너를 이제 만들므로써 이제 앞으로 이런 이제 호재들이 이제 계속 나와주면서 우상향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을 제가 편입을 했을 때 차트를 보시면 원래는 이제 이 그 정배열 차트였는데 눌리면서 살짝 5선과 10선에 이런 이제 좀 데드크로스가 나왔었지만 저는 다시 한번 이제 정배열 차트로 가는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이 이제 21,000원대 돌파하면서 장대 항목 나와주고 있고 원래 원격 의료의 대장주였던 비트 컴퓨터라든지 인성 정보라든지 이런 이제 종목군들도 다시 한번 이제 자리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이미 시세 분출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원격 의료가 진행이 됐을 때 이런 어플을 통해서 진행이 될 수 있는 1차적인 종목은 케어랩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외인 기관들이 연이어서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고 정배열 차트에 이미 진입을 했으며 제가 과거에 이런 차트로 편입을 했었던 게 마이크로 디지털입니다. 이제 저번 시즌에 이제 편입을 했었던 종목이고 이 종목도 정배열 차트 들어가면서 시세 분출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주에 이제 이 삿바형 캔들 나와주고 점진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바닥 대비 이 순식간에 한 달 동안 100%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케어랩스도 지금 이 유사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의료, 헬스케어 관련된 섹터들 아직 제약바에 움직이면서 시세 분출이 나오지 않은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그 다음에 28,000원대까지 이 기관들의 수급이 이어지는지를 체크를 하면서 전략을 꾸리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랩스까지 우리가 이렇게 히든 종목들의 AS 진행해 봤습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전략 챙기로 출발할게요. 함께 가시죠. 렛츠 고! 오늘도 명탕정 여러분들의 정답 기대하겠습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 활짝 열려 있고요. 전문가 이름과 함께 정답, 종목명을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명을 맞히시면 수익은 물론 특별한 선물 준비되어 있는데요. 전문가 VIP 체험과 선물을 통해 더 깊게 소통할 예정이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릴게요. 본격적으로 종목줄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박사 전문가가 준비한 히든 종목 첫 번째 키워드가 화면으로 나갑니다. 애국자이시네요. 네, 애국자입니다. 네. 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또 국뽕이라는 얘기도 있죠. 국뽕이죠. 이런 얘기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즌이 이제 다음 주까지 해서 네.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종목을 준비할 때 조금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좀 급등이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위주로 좀 포트에 지금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드렸던 종목들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조금 확인하신다면 우리 투자자분들 빠른 시일 내에 큰 수익을 좀 보실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요즘 그 소강 상태였었던 그 한국과 이제 그 일본의 관계가 다시 이제 악화가 되고 있죠. 악화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슈는 지속적으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반영이 안 되었던 거지 이슈는 지속적으로 좀 살아 있었는데 최근에 정부가 그 WTO에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그 요청서를 좀 제출한 사실을 우리 투자자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 어떻게 좀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이제 분쟁의 그 본격화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전에 이슈가 있었고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라는 말이 많았지만
WTO에 그 요청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분쟁이 시작될 거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29일에 관련돼서 또 회의가 있습니다. 이제 요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오늘 24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인데 관련된 또 이슈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좀 종목을 갈 수 있는 종목을 좀 찾다가 오늘 이와 관련된 종목을 좀 드리면 다음 주 안에 좀 수익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이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네, 결승선을 앞두고 빠른 전략을 준비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슈를 선취할 수 있는 방법이 공개되지 않을까 기대감이 커지는데요. 첫 번째 힌트 확인해 보셨고요. 두 번째 힌트 지금 공개합니다. 애국 테마, 남북 경협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 네. 어떤 종목일까 기대가 되는데요. 최근에 그러니까 뭐 최근이 아니라 원래 대북 관련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네. 빅텍이 지속적인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좀 보셨을 연이어 텐데. 상한가 가고. 네, 맞습니다. 근데 시소 게임이라고 하죠. 이제 빅텍이 조금 악재가 좀 나와주니까 반대로 남북 경협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가주는 모습인데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사실은 이 그 애국 테마 주기도 했지만 일전에 그 남북 경협 관련된 테마로서도 굉장히 이슈를 좀 받았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이슈를 가지고 종목이 상승을 할 때보다 두 가지 그 이중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을 해줬을 때 더 큰 이제 시너지를 발휘한다는 사실을 우리 개인 투자분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아시겠지만 그 최전방에 설치한 뭐 대남 확성기 같은 경우도 지금 철수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 종목이 지금 그렇게까지 오늘 뭐 대하타에도 상한가하고 관련된 종목들이 큰 급등이 나와줬었는데 이 종목이 아직 이슈가 좀 나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국 테마와 우리 좀 아시겠지만은 남북 경협 관련된 종목이 두 가지 모멘텀이 둘 다 있는. 그러니까 아무거나 좀 이슈가 나와도 뭐 상한가 가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준비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애국 테마 모멘텀 그리고 남북 경협 모멘텀 가지고 있는 오늘 장에서 또 이러한 이슈에 따른 기대감을 가진 종목들이 큰 시세를 내기도 했는데요. 신사임당 전문가님은 좀 어떤 종목인지 추리가 되고 계신가요? 힌트가 이제 굉장히 그 좁은 것 같으면서도 범위가 넓죠. 네, 넓은 것 같으면서도 설마 이 종목을이라는 좀 생각이 좀 든다를 볼 수가 있는데 경협의 모멘텀까지 같이 가지고 있다면 일단 뭐 첫 번째로 봤을 때 저는 이 신성통상이라는 종목이 좀 보입니다. 일단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양음 패턴으로서 이 시세가 나올 때는 거래량이 좀 받쳐주는 모습, 그 다음에 이런 좀 눌림목에서는 이제 거래량이 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월봉의 흐름까지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수렴하면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역대급 거래량이 다시 한번 출현하고 있는 구간이라 첫 번째로 이제 신성통상이 좀 눈에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코데즈 컴바인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뭐 주봉상으로 봤을 때 눌리고 상승하고 이런 패턴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앞전에 신성통상처럼 이 상승할 때마다 이 거래량이 들어오고 눌릴 때는 이제 거래량이 이제 좀 전주 대비 이제 좀 줄어드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들어오는 물량이 이제 그렇게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은 더 시세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쌍방울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굳이 패턴을 이제 볼 수도 있지만 이제 동전주기 때문에 이 종목은 편입이 불가한 종목이기 때문에 앞전에 말씀드린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데즈 컴바인이나 아니면 신성통상과 같은 이런 종목이 아닐까라고 추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러게 두 가지 모멘텀이 다 있으려면은 개성공단 관련주 종목 가운데서 찾아보는 것도 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힌트 남아있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최대 거래량 이후의 조정 구간 공략. 앞서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었죠? 네, 네, 맞습니다. 카이네스 매드라든지 뭐 삼천리 자전거도 그렇고요. 최근에 드렸던 뭐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지금 세 종목 연속으로 지금 빠르게 수익을 좀 내드린다는 전략으로 좀 빠르게 좀 수익이 나고 있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전부 다
남들이 보고 있지 않은 그런 좀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종목을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누구는 수익을 보고 누구는 이제 손실을 보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매수 타점 때문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카이노스 매수를 보면서 이거 다시 한번 좀 공략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최대 거래량에 좀 주목을 해보시는 거는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근데 최대 거래량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직전 고점을 좀 돌파하는 최대 거래량이 좀 나와줬다는 거에 확인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윗꼬리를 달지 않으면서도 그 급등세로 마감을 했죠. 그 이후에 주가의 흐름인데 주가가 제가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눌림 이후에 조정을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돌리는 되돌림 자리죠. 쭉 빠지다 이렇게 되돌림하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 분출 초입부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게 급등이 좀 나와주고 상승이 좀 나와주는 모습. 유니온 머티리얼주도 한번 볼까요? 유니온 머티리얼주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도 한번 보겠습니다. 최대 거래량이 좀 나와줬죠. 거래량이 나와주고 직전 고점을 물량을 좀 소화하는 모습. 그 이후에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종목이 지금 조정이 좀 받아주고 되돌림 자리에서 소개를 해드렸다는 거예요. 되돌림 자리에서. 그렇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최대 거래량 터뜨리면서 다음 날에 큰 급등, 20% 후반대에 27%대, 28% 급등이 나와주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제가 들고 온 종목도 최대 거래량 이후 지금 눌림목 자리에서 되돌리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러한 종목이 빠르고 크게 가요. 그래서 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눌림목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를 좀 공략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자리에서 빠르게 급등으로 이어지는 확률도 높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세 번째 힌트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종목으로 추리하고 계신지 문자한 열어보겠습니다. 문자창에 보니까요. 신성통상에 대한 의견이 많은 모습입니다. 비처럼 돈이 내리는 고박사님, 신성통상, 고박사님 신성통상 아닌가요? 항상 즐겁고 유쾌한 방송 너무 감사드린다라고 문자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남영비비안, 삼육물산, 인디F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도 있고요. 서암기계공업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늘 다양한 의견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계속 추리해 주시고요. 고박사 전문가의 힌트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합니다. 이번에는 심사인당 전문가가 준비한 히든 종목 추리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심사인당 전문가의 정답을 맞추신 분들은 10분에겐 해당 전문가 유료 방송 체험권 드리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심사인당 전문가의 첫 번째 힌트 화면으로 나갑니다.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오늘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 가운데서 이러한 모멘텀 가진 종목도 좀 있었어요. 네. 일단 요즘에 어떠한 기업, 어떠한 재료와 엮이면은 이제 상한가가 이제 심심찮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최근에 두드러지는 움직임은 코로나 플러스 셀트리온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상한가다라는 그런 이제 공식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뭐 랩지노믹스도 뭐 이제 진단 시약허가 뭐 진단 키트 뭐 35분이면 충분하다. 뭐 이런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셀트리온에 이제 납품하는 뭐 대정화금이 또 상승을 한다든지, 그러나 그다음에 이제 우리들 휴브랜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이 관계사의 그런 이제 셀트리온 이제 뭐 납품 관계, 그런 이제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이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꾸준히 좀 상승해주는 그런 패턴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어떤 무언가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 시세 분출이 나왔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셀트리온 관련된 이슈가 좀 엮여서 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숨어있는 진단키트 관련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 숨어있는 이 진단키트다. 이 최근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랩지노믹스뿐만 아니라 뭐 시젠이라든지 미코라든지 이런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 부각이 되느냐?
지금 이 코로나가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줄어드는 모양새가 아니라 계속 이제 확대가 된다든지 2차 확산 그리고 이제 코로나 변이 관련된 이슈가 나와주면서 이게 치료가 되더라도 이게 이 체내에 남아있다가 다시 한번 변이되면서 이 발발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또 공포 심리가 이 글로벌 전역에 좀 퍼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월도로 돌아간다면 이런 이제 제약 바이오 치료제 백신 다 순환매로 움직였는데 결국에는 코로나 관련된 백신 치료제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팩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렇다면은 이제 근본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코로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이제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손소독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코로나인지 아닌지, 이게 감기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휴대용 의료기기, 헬스케어, 코로나 진단키트,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수요가 급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관련된 섹터들 원료 부족이라든지 사재기라든지 이런 이슈가 우리나라에만 좀 없을 뿐이지 지금 이제 글로벌 이 기사들을 확인하면 그런 이야기들이 삼삼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이 이슈와 함께 다시 한번 상승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군들을 찾으셔야 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찾아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메모 잘 해두시고요. 첫 번째 힌트 확인해 봤습니다. 두 번째 힌트를 화면으로 공개하죠. 이러한 이슈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의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다라는 또 이슈도 있더라고요. 일단 제일모직 이후에 역대급 청약이다. 이제 동학 개미운동이 삼성에서 SK 바이오팜으로 움직였다라는 얘기가 이제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청약 규모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후에 3년 만에 이제 대규모의 그런 이제 IPO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상장이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SK 그룹사 관련된 기업들이 이런 이제 그 IPO가 진행이 되기 전에 이제 이미 시세 분출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공모 청약이 들어오기 전에 시세가 나오고 이제 눌리면서 개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제 강한 시세 분출이 나오기는 조금 어려운 구간입니다. 근데 이제 관련된 기업들, 그룹사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SK 바이오팜을 사지 못했던 그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가 이 상장일에 맞춰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 불나방처럼 찾아다니게 된다면 관련 기업들이 다시 한번 이 증시에서 이제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SK 그룹사 중에서 이제 개인들의 수급이 상대적으로 작고 이제 소그룹인 그런 이제 종목이 우리나라 증시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SK라는 그런 이제 종목명 SK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잘 모르고 계실 수 있는데 이런 이제 SK 바이오팜과 관련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의료기기, 진단키트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부각만 된다면 전고점 돌파하면서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이미 자리 만드는 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은 그 종목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종목을 꼭 선취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힌트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많은 키워드를 언급해 주셨는데 고박사 전문가님 잘 들으셨나요? 너무 어려워요. 맨날 어렵다고 하세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인데 SK 바이오팜과 관련된 종목이다. 근데 휴대용 진단키트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저는 그 정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 정답을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넘기십니다. 과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더 추리를 어렵게 만드시는 고박사 전문가님. 하지만 세 번째 힌트가 남아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 7월 정책 수혜 기대감 고시잖아요. 앞두고 있어요, 굉장히. 일단 사실 뉴딜 정책뿐만 아니라 이걸 네. 세세적으로 이런 좀 파고 들어간다면 나노 단위의 어떠한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그다음에 이런 진단 키트를 통해서 이런 이제 수출기를 연다든지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든지 이런 이제 이슈들이 나와줬을 때 이게 또 실적으로 맞물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나와줬을 때
이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찾는 부분들이 제2의 알테오젠, 뭐 제2의 뭐 SK 바이오팜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은 뭐가 있을까? 관련된 기업은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체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바이오테크 관련된 기술력, 그리고 나노융합 기술 특허를 이제 출원을 했고, 이 관련된 특허만 해도 150개가 넘어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 기업의 규모는 작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은 어마어마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역대급 거래량과 이 기관들의 수급,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기관들은 단기 수익을 내기 위해서 꾸준히 이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해서 주가 부양하는 데 일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전략으로서 접근했었던 게 앱클론, 그 다음에 케어랩스라는 종목이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제가 편입했었던 종목들도 기관들의 수급이라든지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그 구간, 어떤 이슈에 지금 집중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했을 때 과거처럼 이제 뜬구름 잡는 관련된 기업일 것이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출기를 열고 식약처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FDA 승인까지 이제 기다리면서 관련된 이슈가 나와주면서 SK 바이오팜까지 이 증시에 상장을 한다면 굉장히 시너지 파급력이 강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SK 관련된 그룹사 종목을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그룹사 종목 잘 찾아보면 있을 거다라고 힌트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자, 힌트 이렇게 다 공개됐고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의 추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창에 보니까요. 신사인단 전문가님의 종목 오늘 나노엔텍, 루미마이크로입니다. 나노엔텍에 대한 의견이 대부분인 모습이고요. 미코바이오메드, 혹은 바이오니아 있습니다. 티움바이오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인당님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당님, 앵커님, 두 분께 장미꽃 놓고 갑니다라는 다양한 문자들까지 왔습니다. 신사임당 전문가의 힌트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드디어 종목 공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먼저 고박사 전문가 히든 전략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코데즈 컴바인, 알러브 코리아를 외치면서 오늘 준비하신 전략 코데즈 컴바인이었습니다. 애국 테마 모멘텀 가지고 있죠. 가격 전략은 어떻게 챙겨볼까요? 애국 테마 주기도 하면서 아까 남북경협주다고 말씀드렸는데 개성공단 관련된 종목이에요.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격 전략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가격 전략을 좀 빠르게 좀 진행해 드릴게요. 이 종목은 원래는 한 3,000원대, 4,000원대 하는 종목인데요. 목표가 4,000원으로 조금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손절가는 2,000원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손절가 2,000원, 그다음에 2,300원부터 3,000원 라인까지 매수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도 지금 최대 거래량 이후에 눌림이 좀 나와주는 자리인데요. 거의 뭐 거래량 없이 눌림이 나와줍니다. 그다음에 되돌림 자리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 다시 한번 큰 파동을 줄 수 있는 종목으로서 좀 빠른 시일 내에 큰 수익을 좀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 종목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른 전략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잘 챙겨보시고요. 신사인단 전문가님, 이 종목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끝에 공개되긴 하지만 가격 전략 잘 챙겨봐야 되잖아요. 언제 알려주세요? 요즘에 이제 상장하고 나서 뭐 3년 만에, 뭐 2년 만에 이제 전고점 돌파한다, 뭐 그런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은 20년 만에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20년 만에 거래량이 터졌고 그 다음에 이런 뭐 수출이라든지 이런 특허 보유로서 앞으로의 이런 기대감이 이 받쳐주는 종목이라면, 그리고 이 주봉 월봉상이 정배열이 들어가고 있는 자리라면 얼마나 잘 가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관련된 기업이 이 IPO 시장에서 이제 대규모로 그 수급이 들어와줬고 관심도도 높고 관련된 기업들 찾기가 혈안이 됐는데 실적도 좋지, 수출도 하지, 20년 만에 역대급 거래량도 터졌지. 제가 봤을 땐 이번 아니면 7, 8월 달에 대박나는 종목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년 만에 거래량이 터진 오늘의 히든 종목 가격 전략까지 챙겨가세요. 잠시 후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아올 수가 있고요. 히든스탁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사임단 전문가의 무료 방송 참석해 보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참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신사임단 전문가 고박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